안녕하세요. 헤어 유비샵의 이슬기입니다. 오늘은 보이시나요? 이게 뭘까요? 이게 남자분들, 여자분들 오시면은 부분 가발이라 그러죠. 정수리 부분만 살짝 커버하시는 탑피스라고도 할 수 있어요. 부분 가발을 맞춤으로 제작하실 때 본을 뜬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두상에 맞게 본을 뜨신 다음 이렇게 눌러서 두상에 밀착력 있게 쓰시고요. 완전히 밀착된 상태에서 제가 원하는 만큼 디자인 패턴 라인을 그리고 거기에 맞게 붙여놓은 제품 상태라고 볼 수 있겠죠. 요거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제가 이거를 공장에 보낼 때 제가 기본적인 패턴의 형태를 만들어서 보내요. 어떻게 하는지 지금 보여드릴게요. 아주 디테일하게 뭐 제품명까지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래도 제가 이런 작업을 한다. 아, 가발 매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가발을 만드는구나. 만들기 전에 이렇게 발주를 보내고 하는구나 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예쁘게 디자인을 해서 그리고 제작을 한 다음 이렇게 생긴 작업 지시라는 게 따로 있어요. 가발마다 제품 사양별로 다르긴 하겠지만 모량도 체크해야 하고 가발 컬러나 사이즈 그리고 기본적인 컬감 자재의 패턴 정도 이런 것들을 저희가 따로 기재를 해서 쓰는데 그런 것들을 좀 상세하게 쓴 작업 지시서라고 볼 수 있겠죠. 엄청 종류가 많아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걸 다 하나씩 기재를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물론 제 머릿속에 있는 걸로 기재하는 거라서 어렵진 않아요. 그래도 고객님들마다 머리 패턴이나 이제 가발의 어떤 형상이나 기본적인 자재의 양, 모발의 컬러, 모량이 다 다르시기 때문에 가장 적재적소에 어떻게 작업 지시를 쓰시는 거에 따라서 가발의 질적인 부분이 상당히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해요. 근데 저는 잘합니다, 고객님들. 믿고 맡겨주십시오. 자, 이제 이걸 어떻게 하시냐면은 두상본을 뜰 때 이렇게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그려놔요. 요걸 제가 정확하게 재단을 해서 디자인을 다 한 다음에 맞춰서 오려서 이 제품 사이즈만큼 오려가지고 공장으로 보냅니다.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시기에는 제가 대충 하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저는 좀 숙련된 솜씨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쓱쓱쓱 그려 나가는데 실제로는 가로, 세로, 길이 그리고 대칭도 맞춰야 하고요. 형체 이 제품들이 아무래도 좀 한쪽으로 좀 삐뚤어진 경우도 있어요. 고객님들 두상이 삐뚤어서 가발 사이즈를 봤을 때 동그랗지 않으시고 좀 비뚤게 또는 대각선으로 한쪽으로 치우치게 그려져 있는 것도 있는데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두상이 그렇기 때문에 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평균적으로 볼 때 두상이 동그라신 분들은 많지는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세요. 가발 업계에 일하면서 가발 이 패턴을 조금 막 그린다고 하면 좀 너무 상스럽고 조금 설렁설렁 그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가발이 패턴이 이쁘게 돼 있어야지 기본적으로 가발이 예쁘게 와요. 이 대칭도 별로 안 중요할 것 같이 느껴지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대칭이 이뻐야 썼을 때 양쪽 밸런스나 무게감도 예쁘게 나옵니다. 실제로 그게 돼 있어야지 커트를 했을 때도 좀 완성도 높게 디자인 커트가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이렇게 아까는 빨갰던 부분을 까맣게 칠했어요. 어떤 걸로? 매직으로 이렇게 하고 저는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높이에서 양쪽 사이드 라인으로 받고 앞으로 뒤로 와서 형태를 보고요. 유난히 내려가게 그려지는 부분들은 조금 올려서 라인을 수정을 해야 되기도 하세요. 제가 별걸 다 보여드리네요. 그죠? 그런데 요즘에 유튜브나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영상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만들어 보고 있어요.
보시면은 알콜솜으로 수정을 해가면서 그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라인이 겹치면 안 예뻐서 좀 수정을 해가야 돼요. 깨끗하게 라인이 좀 나와야 저는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가발을 만들 때마다 이런 과정들을 하느냐라고 물어보신다면 맞습니다. 모든 가발을 제작해서 만드는 경우에는 이 작업이 들어가세요. 수작업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기본적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왜냐면 사람들마다 두상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간혹 고객님들께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긴 하세요. 이 가발 내 가발 아닌 것 같은데 다른 사람 가발인 것 같은데 내 머리 아닌 것 같아요 하시는데 그럴 리가 없어요. 왜? 사이즈가 안 맞아서 내게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 내 두상이 꼭 맞는다? 그럼 그것은 고객님 가발이신 거예요. 간혹 고객님들께서 그런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간혹 있어서 말씀드려요. 두상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절대 내 가발이 아닌데 부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시면 사이즈가 남아서 울어요. 가발 쓰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사이즈가 안 맞고 울면 착용감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고정력도 없고 부착을 좀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가발 형태, 가발 라인을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아까랑은 다르죠? 보이시나요? 이렇게 밑그림이 살짝 그려져 있긴 한데 요건 이제 자재명을 제가 간략하게 표기해 놓은 거라서 보이시나요? 이렇게 끝이 아닙니다. 이 가발 같은 경우는 고정식으로 착용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좀 자재가 좀 튼튼하게 들어가셔야 돼서 가발 내피 안쪽에 좀 튼튼한 자재를 깔아야 하세요. 그냥 이대로 가발 자재가 끝이 난 게 아니세요. 가발 종류도 많고 자재 종류도 많아서 고객님들한테 가장 잘 맞는 자재를 넣어드리는 거는 전문가의 숙명이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은근 제 자랑한 거예요. 점점 라인들이 하나씩 더 생기고 있죠. 자재가 무엇인가가 하나 더 추가되었다는 얘기겠죠? 아시는 분은 알 거라고 믿어요. 거의 기본적으로 가발은 가로 세로 사이즈를 재서 사이즈를 측정해 놓기 때문에 그리면서도 줄자로 한 번씩 사이즈 체크가 필요하세요. 왜냐면 그리다 보면은 안쪽으로 윤곽이 좀 잡힐 때도 있고 혹여 그렇게 했다가 작아지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돼서 이런 식으로 사이즈 측정을 계속 해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처음 본을 떴던 사이즈에서 너무 커지면 안 돼요. 가발 같은 경우는 쓰시는 분들이 5mm에서 1cm 정도만 살짝만 늘어나거나 좀 길어지기만 하셔도 느끼시기에는 굉장히 큰 거예요. 왜냐면은 평상시에 가발 내려오는 기장이 여기까지 오던 게 조금만 내려가도 두피가 느꼈을 때 그 이물감들이 심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이즈는 정해진 사이즈만큼만 규격대로만 제작하기를 권장합니다.
제작주로 가발 제작할 때 규격 사이즈라는 게 있기는 해요. 참고는 하긴 하는데 뭐 예를 들자면 뭐 나노스킨 같은 경우, 뭐 불파트 같은 경우 두피같이 보이시는 자재들 그런 부분은 평균적인 규격이 있는 편이세요. 무조건 그걸 따라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대략적으로 디자이너의 어떤 의견이 좀 들어가긴 하는데 규격을 좀 따라가는 편입니다. 그럼 그 규격은 누가 정했냐? 아, 그것은 공장과 저희 매장과의 어떤 거래 내역 아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가발이 자재에 따라서 금액대가 좀 달라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발을 자연스러운 가발도 많은데 도대체 왜 길가에 있는 사람들은 다 부자연스러운 가발 쓰고 있는가? 많이들 물어보세요. 왜냐면은 실제로 제가 봐도 길가 다니다 보면은 가발 티나게 쓰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근데 제 눈엔 그 이유가 보이죠. 예를 들자면 가발 너무 낮게 썼다던가 아니면은 너무 가발이 크는 경우 또는 딱 한눈에 봬도 사이즈가 안 맞아 보인다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이시나요? 뭐가 라인이 점점 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저는 가발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만들자는 주의긴 해요. 그런데 너무 자연스러운 데만 치중을 하다 보면 가발이 내구성이 너무 약하죠. 내구성이라는 거는 돈이랑도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은 내구성이 너무 약하면 수선, 수리, 수선비, 수리비 이런 것들이 이제 발생을 하기 때문에 너무 약한 것도 우리 같은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좀 소모적이죠. 연예인이 아니니까 항상 스타일리스트가 뭘 만져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스타일도 내 패턴에도 맞게도 그리고 내구성도 조금 있게끔 가발 제작을 하는 편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재벌이 아니니까요. 그리고 생활 패턴에 따라서 좀 험하게 쓰는 분도 계시고 조금 잘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는 딱 정해진 틀 안에서 제작을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분은 좀 손질을 잘 하시는 분 그러시면 조금 모량도 너무 많지 않게 제작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은 너무 좀 험하게 쓰시는 분 운동을 좀 많이 하시는 분 모자를 많이 쓰시는 분들 이런 특정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럴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가발 모량을 조금 추가하기도 합니다. 필요해요. 그런 부분들이. 고객님들 가발을 똑같은 가발 하나를 놓고 1년을 쓰느냐 2년을 쓰느냐 그것도 이 가발을 제가 제작할 때 들어간 작업 지시서 안에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 편이에요. 자, 보이시나요? 아까랑 많이 다르죠? 이렇게 작업 지시서를 거기다 쓰고 여기에다 제가 이제 가발 자재명을 기입할 거예요. 굳이 설명을 하자면 이분은 앞에는 나노스킨이라는 자재가 들어가서 이마 라인 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경계면이시기 때문에 보이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좀 이물감이 덜하고 얇은 나노스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딱히 가발 자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그래도 쓰다 보니까 이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다 보니까 이런 것들까지 말씀드리게 되는데 제가 한 번에 두 개를 많이 못해요. 쓰면서 말씀을 천천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충 쓰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저는 전문가이기 때문에 항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금방금방 씁니다.
저한테는 그냥 밥 먹고 물 마시는 거랑 똑같은 지금 작업을 하는 중이에요. 매일 하는 거니까 어렵지 않고 익숙하죠. 다만 고객님들마다 작업지에서 내용이 좀 상이한 부분, 그것만 좀 조심하는 쪽으로 하는 편인데요. 대략적으로 형태는 다 완성이 됐어요. 이제는 가까이서 못 보여줘요, 고객님들 거라서. 이렇게 쓰고 고객님 성함을 쓰고 오더 번호까지 쓰고 이걸 이제 오려서 제가 공장으로 보내는 거예요. 여기까지 끝났으면 이제 제가 쓴 이 제품을 가지고 작업지 시설을 씁니다. 기본적인 가발 자재 부분, 그리고 고객님들 모량, 컬러, 그리고 모래 컬 부분, 좀 웨이브를 넣을지 생머리를 쓰실지 반곱슬처럼 하실지 아니면은 가발을 수령한 후에 가발 파마를 할지, 그런 부분까지 여기 상세하게 기입하는 데 들어가는 부분이세요. 잠시 기다려주시면, 가발은 이렇게 모발 차트가 따로 있어요. 보이시나요? 모발 차트. 그리고 제품은 새치가 있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는 가발마다 새치 모량을 준비하기도 하고, 또는 좀 상세하게 모발을 컬러를 대비해서 쓰기도 합니다. 머리가 컬러가 그냥 까만색, 흑갈색 이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다양한 블랙이 있고 다양한 브라운, 다양한 흑갈색, 그리고 다양한 색치 양이 따로 있어요. 이런 것들을 다 저희가 손수 선별을 해서 기재를 합니다. 보이십니까? 하고 모량 차트 보시면은, 제가 모량 차트라고 하시면 사실 이걸 저는 따로 첨부를 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저는 제 기억 속에 있기 때문에 따로 이걸 첨삭을 하진 않는데,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고객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경우는 보여드리고, 모량을 고객님 이 정도로 할 건데 고객님께서는 필요하시면 좀 더 넣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시면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객님 조금 자연스럽게 시작을 하시는 게 어떨까요 하고 모량을 제가 추천을 드리기도 해요. 왜냐면은 고객님들께서는 말씀만 드렸을 때는 조금 이해를 못 하실 경우도 있고, 처음 쓰시는 분들은 확실하게 눈으로 직접 보시는 걸 원하시기 때문에 직접 이렇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차트까지 보여드려요. 어떻게? 모량이 70%면 이 정도가 되는구나. 좀 빽빽한데 좀 더 자연스러웠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외 것들까지 보여드리면서 이제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면서 가발을 오더를 할 때 진행을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가발 같은 경우는 가발 자재도 좀 차이가 있긴 한데, 아주 디테일하게 고객님 가발망은 어떤 걸 쓸 거고요, 자재는 어떻게 들어갈 거고요 라고 까지는 말씀드리진 않아요. 기본적으로 모델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모델에서 고객님 제가 볼 때는 자재를 좀 더 튼튼하게 깔지, 좀 더 얇게 자연스러운 쪽으로 할지, 이런 것들은 제가 고객님과 상의하면서 상담하면서 진행하는 부분이라, 또 거기에서 고객님들이 원하시는 부분이 있거나 좀 추가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충분히 그런 것도 반영하기 때문에 무조건 제가 전문가로서 고객님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권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다양한 선택안을 드리되 선택은 고객님께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가발 패턴이라고 하면 딱히 말씀드리기 좀 어렵겠지만 새 가발의 모양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이 패턴 제품 만드는 거는 제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실제로 공장에 보낼 때는 이런 류의 자세하고 상세한 작업지시설 쓰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영상 준비했고요. 저는 이제 이거 가지고 가서 공장에 보내야 하기 때문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제 앞으로는 조금 더 다양하고 좋은 정보 드리고 싶긴 한데, 일을 하면서 병행하면서 찍는 거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양의 영상을 찍을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다음번 영상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은 이렇게 남자 부분 가발, 여자 부분 가발, 정수리 가발, 정수리 맞춤 가발 모양 패턴 만들어서 공장에 보내기 전에 작업을 한번 보여드렸고요. 혹시 궁금한 점이 있거나 하시면 문의 전화 주시고요. 아니시면 댓글이나 쪽지 또는 저희 매장 전화번호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를 좀 드릴게요. 제가 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는
매장 홍보 역할도 좀 있고요. 그리고 저희 매장에서 이런 일을 한다. 가발에 대한 거부감을 좀 안 가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찍기는 합니다. 그리고 가발하면 티나는 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티난다고 생각하시지 마세요. 가발 쓰신 분들이 길 가다 보시면 많이 계시는데 티난 사람들이 많아. 이런 분들은 조금 손질을 조금 못 하시는 분들이라고 할까요? 아니시면은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세요. 마음만 같으면 가서 명함을 드리고 싶은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명함을 받으시면 기분은 굉장히 나빠가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으로 조금 멋있게 썼으면 좋겠다 응원을 하고는 있어요. 요 정도.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영상은 앞으로도 조금 더 다채롭게 준비할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헤어 리그샵의 이슬기 실장이었어요. 감사합니다.